안녕하세요. 이지사주입니다. 2024년 갑진년 정화일관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정화일관 분들한테는 간목이 정인이고 진토가 상관이죠. 그리고 진중 을목이 있죠.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갑정이 되고 을 정도 되죠. 이게 목생화죠. 목생화가 되는 내년에 이제 목생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절대적인 자질 같은 거고 내가 좋아해가지고 만든 능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창작이나 창의력도 여기에 들어가고 신체 능력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체능에 관한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이제 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일정은 이거는 현장에 맞춘 그 적응력, 능력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협동이라는 코드가 들어가는데 같이 현장에서 협동해서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병화일관과 마찬가지로 목생화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좀 정화는 이게 정화가 많아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고 싶은 이제 열정이 굉장히 높아지죠.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갑진년에 온 정화이기 때문에 이미 전문가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란 말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신 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활관들처럼 뭔가 검증을 받고 그런 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검증을 받는다기보다 내가 그 기업이나 회사를 검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아, 이 회사가 좋다, 이 회사가 좋을 거다 이렇게 검증을 내가 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지원을 해서 이렇게 취업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취업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키는 대로 임무를 받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좀 많아져가지고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한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약간 경쟁 속에서 이제 신경전이 또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을 쭉 침착하게 인내하면서 좀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게 충분히 가능한 해거든요. 왜냐하면 진토가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되고 쭉 대응을 하신다면 이제 마지막에 당연히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 승리자가 바로 내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까지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득권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것만 잘 하시면은 이게 가능하니까 좋죠.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인운이죠. 정인운은 당연히 이것도 좋죠.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사랑도 받아요. 사랑받는 한 해. 사랑을 듬뿍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인가도 받고 허가도 받고 권리도 내가 받을 수 있고 특허권, 뭐 대행권, 등기 등 모든 권한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이거를 꼭 활용을 하세요.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꼭 이거를 취득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이건 당연히 정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공인해주는 그런 정당한 권리들이죠. 이거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주의점은 약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결과를 내려고 너무 애를 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업무에 그런 스트레스가 당연히 엄청 심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그걸 조절을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연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혹시 이것도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특히 대인관계 문제는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건을 위한 공간 이동 주의, 이건 뭐냐면 자꾸 이제 좋은 여건으로만 가려고 내가 유리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들만 찾아서 이제 계속 이동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곳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워낙 그 결과 잘 내려고 하고, 워낙 화가 많아지니까 열심히 하려고,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경력과 경험이나 훈련에 너무 집착할 수가 있죠.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막, 물론 열심히 하는 거는 맞는 소린데, 그래도 너무 집착까지 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내려고 경쟁에서 막 이기려고 애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침착하게 가시면 됩니다. 네, 역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차근차근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아무래도 정의론이라서 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다 능력이 좋고 막 전문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내가 배워야 되고 환경에 맞게 배우고 그러니까 이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다시 배워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이제 환경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정의론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원리 원칙을 이것만 고수하고 고지식한 태도를만 취하면 이제 사람들이 얘는 꼰대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태도를 조금은 그래도 상대방 말도 들어주고 환경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이제 잘 지키시면은 잘 주의를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게 그 기득권까지 쟁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이거든요. 물론 사랑도 받고. 이럴 때 연애하시면은 연애도 좋죠. 이제 사랑받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상대를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그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되 이렇게 너무 이러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화일관 갑진여 운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